불박차는 가다가 비보호 좌회전할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가다가 저 뒤에 흰색 차는 멀리 있어요. 오토바이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오토바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일리 들어가네요. 이쪽으로요. 오토바이가 저기가 어디예요? 식당이에요. 주유소예요. 어떤 건물로 들어가네요. 저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보이죠? 졸리 들어가고 저 뒤에는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좌회전해도 되겠지? 옳지? 좌회전 들어가는데 들어갔던 오토바이가 다시 나와요. 그다음 멈춰요. 멈추면서 저 오토바이에게 빵 해줘요. 빵 하는데 오토바이가 가서 들이받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가 진입할 당시 저는 반대편 1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요. 상대편 오토바이가 제 차를 향해 올 때 저는 멈추고 빵 해줬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와서 저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상대를 보고 멈추고 경적을 울린 전을 근데 상대는 직진이고 저는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가해자, 오토바이가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험사에서는 내가 비보호 좌회전일 때 제가 90%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경찰에 접수됐나요? 네, 경찰에 접수됐다고 그럽니다. 경찰에서는 누굴 가해자라고 그러나요? 불박차를 가해자라고 그런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2022년 6월 10일 오전에 금요일날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문철TV 유튜브 16,152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방송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투표를 해봤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불박차 90%가 적당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네요. 볼까요? 비보호 좌회전 불박차 90% 적당하다는 의견이 2%, 불박차 60 내 70%라는 의견이 16%, 50대 50이라는 의견이 6%, 오히려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6%, 저는 불박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할 당시 마주오던 차와 오토바이, 저 뒤에 있던 차요. 흰색 차, 저 멀리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차들은 속도를 줄여주고 있었다. 근데 저 주차장 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갔던 오토바이가 다시 나오는데 그거 어쩌란 얘기냐. 50대 50에서 누가 더 잘못일지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무조건 비보호 좌회전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건 잘못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느냐. 그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하고는 제가 대화를 계속했는데요. 경찰에서는 제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방향을 튼 상대방과 동시에 도로로 진입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이라는데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서 직결심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제가 90%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직결심판 청구했는데요. 청구 기각받았어요. 검사는 약식 기소했고요.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 청구해야 되나요?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그리고 무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10월 3일 날 제가 꼭 무죄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 결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죄 받으셨다네요. 무죄. 1심 판결. 1심 판결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19일 날 피고인 무죄 받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어요. 항소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소심. 역시 피고인은 무죄. 예, 보겠습니다. 자,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쭉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서 좌회전하고 있었다. 서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또는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지만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오토바이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위치하는 푸드앤 건물의 입구로 우회전하여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외에 피고인이 진로를 양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차는 없었다.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해서 교차로로 진입할 무렵에 피해자는 푸드앤 건물 입구에서 돌아 나와 다시 직진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직진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차를 정차하고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피해자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부딪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크게 나서 뒤를 잠깐 확인하고 그리고 앞을 봤는데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정차한 위치, 교차로의 모양, 피해자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서 피고인의 차를 확인하였더라면 피고인의 차와 충돌하기 전에 정차하거나 피고인의 차 앞으로 진행해서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앞을 보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불박차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는 쭉 가다가 저 뒤에 오는 흰색 차랑 오토바이 멀리 있어요. 들어갈 때 거꾸로 나올 때 이미 저쪽으로 빠졌어요. 빠져 들어가는 다시 나와요. 그 보고 빵 하는데 그냥 와서, 그렇다면 옆으로 빠졌는데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것까지 대비해서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차 여기에 대비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럼 다시 나오는 차가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차가 이거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노예 진입이죠. 노예 진입한 차가 섰다가 일단 정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저 차가 나오면서 불박차는 빵하는데, 이번 사고는 저 오토바이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지 불박차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불박차에게는 지금 뭔가요? 불박차 비보호 좌회전할 때 신호 위반은 아니죠?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 위반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도 아니잖아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도 아니잖아요. 그럼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불박차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연히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하셔야죠.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변호사님이 좋은 대로 정식 재판 청구해서 2심까지 가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후 보험사의 치료비 및 대인 대물을 보상한 것으로 회수하고 보험료 할증된 부분을 원 상태로 돌려받으라고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라서 회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무죄로 확정되었는데 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얘기가 맞는 건지 틀렸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무죄 판결을 한번 올려주세요.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상대 측에 얼마나 지급했나요? 그로 인해서 질문자의 보험료 할인 할증 관계는 얼마나 어떤 손해를 봤나요? 상대편에게 대물 33만 5천 원, 대인 52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90%니까 할증이 왕창 들어간 거죠. 나중에 보험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선생님,
네, 그거는 형사에서 무죄예요. 민사는 별개예요. 민사는 선생님이 90%예요. 예, 민사는 끝났어요. 선생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할증은 네, 당연히 할증이지요. 뭐 이런 취지로 통화된 게 통화된 그 녹음 파일을 저한테 올려주셨는데요. 왜 민사와 형사가 별개일까요? 법원에서 형사사건에서 불박차에겐 잘못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토바이 옆으로 빠졌다 슉 들어오면서 앞을 보지 못해서 일어난 오토바이의 잘못이고, 불박차에게는 피보 좌회전한 불박차에게 신호 위반도 아니고 교차로 통행 방법도 아니고 양보해야 될 차가 없었다. 그리고 그 차를 보고 빵 하면서 멈췄다. 근데 오토바이가 앞을 보지 않고 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했다. 불박차 잘못이 없다 그랬는데 왜 민사에서는 90% 잘못이라고 그럴까요? 불박차 보험사, 도대체 그 보험사는 어딜까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금감원에 민원 넣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도움을 줄까요? 도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와 민사는 일치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치돼요. 예외적으로 글쎄요, 100개 중에 형사와 민사가 일치되지 않는 게 5개나 될까요? 100개 중에 한 95개 정도는 형사에서 결과가 민사에서도 그대로 일치됩니다. 저 비율이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면 대체로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불일치되는 5%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비를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